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대선철이죠. 대선철을 맞으면 언론사, 정치부도 상당히 바빠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유력한 대권 주자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직접 생생한 육성을 들어서 그 중에서 핵심을 뽑아내서 독자들 또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에 좀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섭외 선호도 1위는 아무래도 지지율 1위와 똑같죠. 그래서 지금은 선호도 1위는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렇게 선호도 1위죠. 물론 이 사람들만 인터뷰를 할 수가 없고 계속 다른 대권 주자들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이 이렇게 지지율 1, 2위가 나오는 후보들은 훨씬 더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일면에서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3면, 4면, 여러 면을 할당을 해서 와이드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를 내보냅니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후보들은 그렇게까지는 지면 할애를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윤석열은 본격적인 대권 선언을 하기 전에 6월 29일 날 하기 전에는 주로 전원 형태 아니면 간략한 이 전화 통화로만 본인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고 나서는 모든 언론사들이 섭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 첫 번째 인터뷰를 한 것이, 와이드 인터뷰를 한 것이 경향신문이죠. 자, 조중동이 아니고 경향신문이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전에 조중동 쪽과 이 메시지를 많이 발신했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 경향신문을 선택한 것 아니냐, 좀 진보 성향의 신문, 그런 분석들도 나왔었는데, 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암묵적 지시 같은 걸로 본인에 대한 추경 갈등 때 어떤 해유, 또 압박, 또 심지어 어떤 딜, 제안,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 폭로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데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목으로 뽑힌 것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단일화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제목으로 뽑혔죠. 이 최재형과 단일화를 포함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때 이 단일화 그러면은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면 단일화가 아니죠.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일화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제3지대,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국민의힘 울타리 밖에서 머물다가 이 장애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하고 나중에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뽑히는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장외 단일화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당 없이. 그런데 그 이후에 최재형은 그 국민의힘 입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마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장외에 있으면서 계속 지지율을 유지해 나가면 나중에 국민의힘 대표 선수와 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국민의힘과 합당이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안철수와 밖에서 같이 장외에서 어떤 단일화 이벤트를 벌일 수도 있고,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제3지대 쪽으로 올 생각을 밝혔죠. 그래서 장외에서 하나의 또 빅리그가 펼쳐질 수 있다. 자, 그러자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최재형이 들어가는 이 수순이 되면은 그런 장외 빅리그가 펼쳐질 수 있는데, 지금 그 수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당분간 장외에 머물겠다, 이 입장을 상당히 구체화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이죠. 자, 중앙일보 일단 일면 톱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의 입장을 실었습니다. 한미동맹 빈틈없이 공고해야지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를 존중할 것이다. 외교 문제를 중앙일보는 일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충돌, 이런 것을 뽑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동아일보는 정치인 윤석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 외교 문제에 중앙일보는 초점을 맞춰서 문턱을 뽑았는데, 자, 관련 기사가 사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면 보시면은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에 쑥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 왜 꼭 정치를 시작하면은 정당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은 없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당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입당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선버스 정치 출발론이라든가 자강론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이 어떤 틀에 갇혀버린다. 윤석열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고 거기에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탈한 진보까지도 다 합쳤어. 아주 그 큰 틀의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국민의힘 후보와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범야권의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겠죠. 자, 여기서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으로 쑥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6월 29일 정치 선언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 0.1mm도 변화가 없다.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간다. 그리고 민심을 탐방을 해보고 뭐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판단할 것이다. 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는 지금 오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중도 확장을 말하면서 요새 보수 행보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하니, 내 주변에 강경 보수가 어디 있느냐, 보수냐 진보냐 하는 말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왼쪽 오른쪽으로 정치 성향을 딱 잘라 나누는 것이 유효한 접근법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진영 논리에 대해서 배척을 합니다. 지금 완전 진영 논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척점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주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면 손해라고 말하는 분이 많다. 그런데 시작할 때 손해가 나더라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안 따지고 국민들의 말을 듣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한 건 없다. 좀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뭐 지금 네거티브 공세도 효율적으로 막아줄 거고, 또 돈 문제도, 정치 자금 문제도 좀 풀릴 거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 조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데 지금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정치적인 유불리는 안 따지겠다. 자, 이렇게 하니 이제 다시 묻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그럼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안 탈 건가? 자, 8월 말까지 안 타면은 이준석이 출발하겠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당장 내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대선 8개월 놓고 보면은 기간이 많이 아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갈 가능성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명분에 따라서 갈 것이다.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많은 분들 말씀을 듣겠다.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대망론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 뉘앙스를 읽어보면 당장 국민의힘은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오면에서, 중앙일보는 오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맞춰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바로 부인 김건희 씨 문제죠. 뭐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에 나온 뭐 줄리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자, 부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정치 안 했으면은 아내가 안 겪어도 될 일인데 내가 정치를 해서 아내도 겪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네요. 자, 기자가 묻습니다. 남편으로서 요즘 부인을 보면 어떤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이런 말까지 막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또 검찰총장을 안 했으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제 행보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남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좋아하니까 결혼한 것이다.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은 없다. 이렇게 윤석열은 정리를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재명 여권의 1위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씨.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윤석열이 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에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최재형이 부상을 한다. 지금 이제 최재형이 본인이 나를 윤석열 대안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불쾌하다는 뜻의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과 최재형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최재형보다는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최재형이 치고 올라오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 치고 올라오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나면은 상황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재명에게도 윤석열이 좀 지지율에서 지고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양쪽 가상 대결에서 7%포인트 정도로 지는, 오차범위 밖에서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서울신문은 지지율 하락에 최재형이 부상을 해서 윤석열이 출마 2주 만에 위기를 맞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어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진보학자죠. 만난 사진인데, 이 최재형이 부상을 하고, 지지율이 떨어져서 윤석열이 대권 출마 선언 2주 만에 위기를 맞았다. 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가상양자 대결에서 7.9%포인트나 뒤졌다. 자, 오늘 반기문을 또 만납니다. 윤석열은.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가상양자 대결에서 밀리는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재형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다. 그리고 공식 출마 선언 후, 6.29 선언 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상승세가 꺾였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직은 자기 대선까지 또 후보를 정해질 때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이 지지율을 탈 겁니다. 자, 아직은 1위 1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재형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을 쫓아가면은 결코 윤석열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같은 차선에서는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선으로 가야죠. 자, 다른 차선이 뭐냐? 윤석열이 일단 장외에 머물겠다고 하면은 최재형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차선으로 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 기존 주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쫙 있지만 그 기존의 주자들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죠.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최재형이 빅투로 떠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재형은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고 있죠. 내가 대안이 아니다. 윤석열 대안이 아니다. 이런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행보도 차별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극명하게 윤석열 최재형이 엇갈리는 지점은 뭐냐? 국민의힘 입당 여부죠. 윤석열은 일단 장외 선언. 그런데 최재형은 금명간. 보통 기자들이 기사 쓸 때 금명간 그러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입니다. 금명간 입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밖에서 보는 어떤 절차 진행하는 속도가 그렇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원장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는 권영세 위원장을 만났죠. 그리고 오늘은 잠시 후에 오전 중에 이준석 대표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만나는 건 지금 일단 부친 상가에 왔기 때문에 답례 차원에서 만나지만 당연히 입당 문제가 있을 거고, 이준석도 지금 일종의 위기에 빠져 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덜컥 합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하고 또 무슨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하는 바람에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준석도 뭔가 반전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저 멀리 있으니 안 되고 최재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 건 하려고 하겠죠. 그것과 최재형의 입장이 맞물려서 금명간 최재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당분간 삼지대, 최재형은 입당이 임박했다. 자, 그 상황에서 들어가는 윤석열, 직진하는 최재형,
자, 그리고 탐색하는 윤석열, 속전속결 최재형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스타일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이 상당히 직진 스타일이고 좀 판사 출신이 좀 탐색을 하는 스타일이죠. 또 둘러가는 스타일인데 이 윤석열은 검사 출신, 최재형은 판사 출신인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스타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재형이 직진을 하고 윤석열이 좀 신중하게 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기사 보시면은 세계일보 기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직진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했다. 어제 권영세 위원장 만나서 한 분위기죠. 근데 오늘은 이준석을 만나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제 느낌으로는 뭐 오늘 중이라도 입당 발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과 차별화되는 이런 행보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준석도 필요가 있죠. 한 건 올려야 되는. 자, 그래서 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회동을 했고, 권영세는 빠른 입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재형은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조기 합류 간척이 되고 윤석열 행보와도 대비된다. 자, 그래서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선두 윤석열은 밖에서 후발 최재형은 안으로. 같은 이야기죠. 장외의 지지율이 제가 한 몇 달째 30%대가 유지가 되니, 20, 30%대가 유지가 되니, 윤석열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장외에서 탐색을 하는 것이죠. 최재형은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후발주자. 그래서 가서 국민의힘 시너지를 받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대선 유력주자로 출발한 윤석열은 선택지를 넓히면서 마이웨이를 한다. 장외에서도 안철수와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국민의힘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입지가 약한 최재형은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자,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만나서 입당 여부와 시기를 조속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선 버스에 윤석열보다 먼저 오를 것 같아. 자, 어제 제가 조대한 전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과 대담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조대한 전 수석은 지금 최재형 응원단장입니다. 지지모임의 공동대표죠. 자, 오늘 대구에서 지지모임이 열리는데, 조대한 전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재형은 본인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듣는데 최재형은 세 가지를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하나는 정치선언, 하나는 입당, 하나는 조직 강화.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정치 선언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입당, 그 다음에 조직 만드는 것 속도도 굉장히 상당히 빨리 낼 것 같습니다. 자, 이 윤석열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있었는데 동아일보는 오늘 여당 1위 주자 이재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최근에 연안에 휩싸였죠. 연안. 여성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인 김혜경 씨, 해경군 김씨 논란이 일어났죠. 해경군 김씨 논란을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이낙연이 다시 꺼냈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은 건들지 말자, 본인만 검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낙연 쪽에서 왜 해경군 김씨가 찔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해경군 김씨는 과거에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나 2017년 대선 때 인터넷에서 해경군 김씨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문에서 상당히 해경군 김씨가 공공의 적처럼 돼 있는데 그 닉네임 해경군 김씨가 부인 김혜경 씨 아니냐, 이재명의 김혜경 씨 아니냐, 부인 김혜경 씨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 해경군 김씨 논란이 다시 일어났고 또 형수에 대한 욕설 문제 그리고 김부선 씨, 영화배우 김부선 씨까지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어떤 해명을 했을까요? 자, 와이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성장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 대기업 중소관계 조정 필요하다. 이런 것은 당연히 대권 주자로서 하는 이야기고 그 아래 제가 출처 기사 내용들은 일문일답 내용들은 자, 형수 또 부인 김부선 씨 관련 답변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죠. 친인척 검증. 자,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 모두 검증받을 일이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까지도.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김부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듭니다.
자, 성남시장 때 시정 개입을 못하게 하다가 형님하고 싸움이 났고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협박해서 욕 한 번 했다가 녹음을 당해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개입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형과의 통화 내용뿐이 아니고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통화 내용도 SNS에 막 다니고 있죠. 나중에 그것을 들은 사람과 실제로 들은 사람과 말로만 들은 사람의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은 이어집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아내 문제, 해경군 김씨 문제를 언급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내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내가 해경군 김씨 계정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었던 트위터 사건도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건 도를 넘어서 이낙연에게 본인도 좀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이 실소유자 문제는 뭐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밝힐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기소가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덮어버린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여배우는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답변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2018년에 아주대 병원에서 기자들과 전문 의사 2명, 전문의 2명이 신체 검정을 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대중이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조만간 정리해서 알리겠다. 자, 조만간 정리해서 알리겠다. 김부선 씨와 관련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김부선 씨 문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부선 덫에 걸릴 수도 있다. 이재명이 이외에 덫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처음에는 김부선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 전략을 택했죠. 왜 그러냐면은 정면 대응을 하면은 상당히 부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시했는데 갑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휘말려든 게 정세균 후보가 질문한 내용 때문입니다. 김부선이 자꾸 논란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침묵하느냐 이렇게 하니 그때 이재명이 바지 한 번 더 내려야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죠. 바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해자가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을 옥죄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김부선 씨가 다시 SNS 활동을 막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기 때문에 김부선 덫이 이재명 주변에는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의 줄리 논쟁, 부인과 관련한 줄리 논쟁이 일어나면서 아울러 김부선 씨도 다시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본인의 입으로 조금 전에 한다고 했으니 본인의 입으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이신문에서는 이 김부선 씨 관련은 많이 다루지를 않죠. 특히 지면도 모자라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옐로페이퍼적인 성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루질 않는데 인터넷판에서는 김부선 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일보 인터넷판 보시면 이재명, 김부선이 나에게 2번 사과했다. 그러니 김부선이 그거 2개 다 가짜 사과다.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사과했다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 얄짤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분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2번이나 사과했다. 이렇게 하니 김부선 씨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난 너에게 2번이나 가짜 사과문 쓰고 보호했었다. 한 번은 팬카페 운영자가 사정해서 봐줬고 2번째는 주진우가 시키는 대로 너가 지시한 대로 사과문 썼다. 이제 얄짤없다. 이 몬스터야. 이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 김부선 씨가 그런 이야기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 봉하에 한번 가지도 않았던 인간이 이름 없는 시민으로 다녀왔다고 전 국민에게 사기쳤다. 또 노통을 팔아먹는다. 이렇게 막 저격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전 지사에게는 친노, 이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할 때죠. 그런데 필요할 때만은 노무현을 팔아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부선이
그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김부선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이재명이 노무현 49제 때 자기에게 거기 뭐 49제 비 오는데 왜 가냐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지한 국민들만 가입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또 이재명은 49제 때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날은 대한민국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일종의 엮여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게 조카의 범죄를 들었다. 조금 전에 조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면회를 안 간다고 해서 정이 떨어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의 조카가 살인 혐의로 감옥에 있는데 면회도 한번 안 가더라. 그런데 면회를 안 가는 왜 조카가 그래도 뭐 변호사인데 왜 면회도 한번 안 가느냐 그렇게 물으니 이재명이 하는 말이 본인은 실제로는 나중에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봐 조카가 교도소 생활을 교도소에 있는데도 가지 않았으면서 이재명이 김부선에게 말할 때는 조카가 교도소 생활을 적응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면회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말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김부선 리스크 극복이 이재명 대망론을 실천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이 시점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남편을 구하러 나타났습니다. 자, 무슨 사진을 보시면 조선일보 사면 사진입니다. 김혜경 씨 사진이 크게 사진기사라고 하죠. 이런 것을 사진기사로 크게 실려 있습니다. 이재명 아내 김혜경 씨,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상 조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장인상을 당했는데 목포에 이재명 지사가 가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가는 것도 목포까지 장인상이 가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특검 정치인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김혜경 씨가 갔다고 합니다. 김혜경 씨가 그래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빈소가 마련된 전남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자, 한국일보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김경수 장인상 조문 3년 만에 공개 내조. 자, 이제 부인도 나타난 거죠. 3년 만에 공개 내조에 들어갔다. 해경군 김씨 논란도 그렇고 김부선 씨 논란도 그렇고 또 형수 욕설 파문에도 같이 서로 막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조카와의 여자 조카와의 통화 내용 이런 것도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에 김혜경 씨도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3년 만에 공개석상에 나왔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온 터라 어제 빈소 방문이 공식적인 내조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김혜경 씨가 장례식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인데 어쨌든 대선이 되면은 가족들도 총출동을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가족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대권 주자들이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잘 뽑아야 되겠죠. 4년 전 대선에서 뽑힌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국민 보호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구성해서 특권을 쌓아가고 반칙을 일삼고 그런 모습들이 4년 동안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확산돼서 국민들이 위기에 빠졌는데 정부는 우왕좌왕하면서 무능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대선 국민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일이 다 가족들 문제까지도 다 살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